그렇진 않죠. 1회라서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번) 안 해도 되죠? 맞죠? 1번 안 해도 되고 2번에 휴미 얘들아,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니까 기억 보면, 그러니까 물론 쾌감도 도덕적 감정이 되지만 얘들아 너희 이거 나중에 불쾌감도 도덕적 감정이 되지. 왜냐면 불쾌감이 뭐니 부인의 감정으로 나타나고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악으로 느껴지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쾌감도 도덕 감정이지만 불쾌감도 도덕적 감정이고, 디귿 좀 알면 좋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휴미 감정 중시한다 하더라도 나쁜 감정들 있잖아, 나쁜 감정들. 거기에는 당연히 지배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니은 아까 말했던 거 아시죠? 감정과 이성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당연한 거. 네. 4번. 진여와 생멸문 다 기억나죠? 이제 원효의 입장이고 도노와 점수에 대한 진울의 입장이고. 그러면 디귿은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것도 워낙 진울한테서 많이 나오는 제시문들이야. 그러니까 근기라는 게 능력인데 능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있어. 알겠죠? 그래서 보통 선종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도노하면 돼. 그러니까 해설집 하도 돼. 그럼 가도 되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도노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뭐의 지식이 필요하다니? 선지식의 도움, 스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또는 깨달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그리고 4번의 니을 같은 거 있잖아. 4번의 니을. 그러니까 원흉회통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해야 돼. 원흉회통이라든가 일심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원효의 입장이거든. 근데 한국 불교에서 의천이라든가 진효 같은 사람들이 그 입장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원효가 쓰는 아까 원효회통, 화쟁, 일심 이런 단어들은 한국 불교 나고가 들어가도 다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틀린 이유는 뭐가 틀린지 알겠지? 본질이 다른 이게 틀린 거야. 결국 원효가 봤을 때는 다 부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본질이 다를 수 없는 거지. 그리고 4번의 니은은 이미 주어져 있죠. 알겠지? 아까 내가 한국 불교도 자성, 불성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제 5번 보자. 5번. 자, 현대선안과 아까 우리 사르트르 입장이고 을은 뭐 키르케고르 입장이죠. 맞죠?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실현. 사르트르는 가능하고 쉽죠? 키르케고르는 반드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모든 것들을 신에게 맡김으로써. 물론 신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주체적 선택이지만, 알겠죠?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신의 의지를 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얘들아 모든 운명을 거부한 인간만이 아니다. 왜? 자유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거,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거부할 수 없는 거. 알겠죠? 자유라는 건 인간이 이미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잖아. 기억나죠?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다. 얘들아 디귿 아까 했던 이야기야. 절망에 빠지지 않은 것도 병이라고 이거. 알겠지? 그래서 절망에 빠진 적 없는 인간이 참된 실존에 이룰 수는 없다. 결국에는 계속 도약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절망에 빠졌다가 거기서 또 도약이 이루어지고 또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니을은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에서 신앙의 역설, 알겠죠?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적, 보편적인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다? 개별적이고 신앙이 더 우선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하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야? 얘들아 7번에서 디귿 있잖아. 디귿 맞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사덕으로서 보고 이법적 실체로서 봐. 근데 정약용에서 인간의 본성은 일단 이법적 실체가 아니야. 맞죠?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 하나로서 다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7번의 이율. 이기적 욕망은 당연히 아까 알겠지? 정약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은 나쁜 욕망들. 비도덕적인 욕망들. 그 다음에 일단 좀 넘어갑시다. 좀 넘어가서 (9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들아 9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덕은 자연이나 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고 지성적 관조, 철학적 지혜 요거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잖아. 맞지? 근데 이제 X축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한 행복을 누가 더 강조하는가? 얘들아 기독교는 신에 대한 관조가 된다고 생각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되잖아. 반드시 신의 은총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신에 대한 관조가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높아야지. 그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러니까 Y는 인간의 의지가 악을 원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정도. 인간 의지가 악을 원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정도. 인간의 의지가 악을 원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얘들아, 우리가 계속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제를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맞지? 자제를 없는 사람이 뭐가 옳은지는 알고는 있어. 근데 의지의 박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다이어트 할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 밤에 야식을 안 먹으면 안 좋은 거 알고 있다고. 안 좋은 거. 알겠지? 근데 내가 그거를 옳다고 여기서 따르는 게 아니라 박약, 알겠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 알겠죠? 근데 물론 방종한 사람들도 존재는 하지. 방종한 사람들은 애초에 마약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의지를 따르는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 이해되겠지?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누구나 다 의지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반은 좋고 반은 나쁘거든. 인간의 본성도 반은 좋고 반은 나빠.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의지가 남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지가 남용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의지의 불완전성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해설지 한번 보면, 알겠죠? 해설지 한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 자체가 뭐 할 수 있다? 악을 원할 수 있다. 내 의지가 악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내 의지가. 그리고 좀 넘어가서 얘들아 좀 뒤로 가서 뭐였더라? 13번은 노자당자 다 구분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넣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14번 얘들아 3번에서 아까 자연법칙에 지배되어지는, 알겠죠? 그러면 자연법칙에 지배되어지는 유한한 존재 중에서 뭐가 있다? 인간이 있다. 알겠죠?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은 도덕법칙을 수립할 수 있죠?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은 칸트 워낙 좀 잘 나오는 제시문이 있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은 가질 수 있더라도 뭘 가질 수 없다. 존경심을 가질 수 없다. 이 표현 많이 나왔던 거 제시문이고.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결국 칸트 입장에서 의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는 자율적 의지야. 그게. 알겠죠? 의무에서 비롯되는 게 자율적 의지야. 자율적 의지. 그 다음에 2번에서 얘들아 2번에서 그 14번의 2번에서 경험을 토대로 한 준칙이 이거 내가 좀 애매하게 넣었어. 보편타당한 이 말을 좀 넣었어야지. 확실하게 말해. 보편타당한. 알겠죠?
보편 다당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1번은 아니죠. 준칙에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우리가 도덕 법칙이고. 그 다음에 17번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17번. 그래서 에피크로스랑 미래 입장이죠. 그렇죠? 에피크로스랑 미래 입장이고 1번 모든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얘들아 봐봐. 일단 자연적 욕구,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완전히 충족하면 돼? 안 되잖아. 오히려 그걸 완전히 충족하려고 하면 오히려 또 뭐가 생겨? 고통이라는 게 생긴다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충족하라고 이야기하잖아.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욕구들은 아예 충족하려고 하면 고통이 생기는 거니까. 인간의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17번에서 3번은 정상적 인간이 모두 아닙니다. 그죠? 그 4번 아까 했던 이야기고 5번은 결국 쾌락주의 기본 입장이잖아. 쾌락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최고선이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리주의자들, 에피크로스들 쾌락과 고통의 득실을 뭐 할 수 있다?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밀도 동의하니까. 19번의 디귿.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얘가 계속 스피노자한테 인간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개념을 막 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사유, 연장 다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거든. 데카르트는. 그래서 내가 그때 인간은 두 실체의 결합이고 동물은 연장, 알겠지? 육체와 같은 실체의 결합인 거고. 근데 스피노자가 봤을 때는 인간의 사유와 연장도 결국 뭐에 불과하다? 양태에 불과한 거야. 그냥 다 양태야. 알겠죠? 별로 막 독립적이지도 않고 양태에 불과한 거니까 인간의 정신이 신과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지. 맞지?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양태.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좀 20번은 좀 이상하게 만들긴 했지만 홉스랑 승자는 좀 결이 비슷한 게 있잖아. 맞지? 근데 일단 보자. 갑이 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인데 1번은 일단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해설지도 나와있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거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도 결국에 뭐에서 비롯돼? 이게 나한테 이익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틀렸고 2번은 인간이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누가 동의하겠니? 승자가 동의하겠죠? 왜냐면 얘라는 것이 뭐 하기 위한 기준이야? 재산, 알겠죠? 자산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공정한 기준이잖아. 그리고 홉스 입장에서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법과 제도가 없다 보니까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었고 사회계약 이후 통치자가 법 제도를 만들므로써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생겨나는 거고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근데 승자에게서도 인간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게 바로 얘고요. 나머지는 맞지? 5번에 보면 얘들아 지금 사회 질서를 정립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승자도 얘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홉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들이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당연히 사회 질서를 정립하는 능력은 둘 다 있겠지. 맞죠? 둘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요거 다시 한번 해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제 난이도 좀 올리고 할게. 계속 올릴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교재 나오고 교재랑 모의고사 따로 별도로 숙제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합시다. 다음 몇 번이야? 20번에 2번이잖아. 세울 수 있으면 몇 번이라고? 답이 5번이에요. 에? 2번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눈이 마탱이란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2번이라 돼 있어. 그러니까 해설지 내용에는 2번이라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왜 5번이라고? 잠시만. 잠시만. 그렇네. 미안. 5번이다. 미안. 다시 말할게. 5번이야. 5번. 둘 다 바르게 알고 있다. 5번이야. 5번. 미안. 이거 20번에 5번. 빨리 말해줘야겠다. 미안. 일단 20번 넘어도 됐고.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OS 할게. OS 하고 문제 좀 풀고. 이번에 인간의 재산을 준비해주는 모르지 않잖아. 손자가 모르지 않잖아. 모르지 않잖아. 인간이 얘를 제정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정도입니다. 얘들아 문제를 어차피 교재에도 있고 따로 좀 주긴 하겠지만 기출을 다시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 말해주면 준비를 해줄게. 기출을 다시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 알겠죠? 네. 뭐죠? 이론과 지식이고 3번? 실수가 도덕적 죄이자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다. 실수는 죄가 아니다.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지속적 성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 근데 실용주의자들은 성품이 지속적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아까 말했잖아. 악한 사람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면 도덕적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성품으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속적인 성품, 고정적인 성품. 알겠죠? 성품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다 틀리니까. 네. 오케이. 자연 상태가 평화롭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게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가 절대 평화롭지 않잖아, 맞지? 또 사회 상태가 홉스한테서는 국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사회 상태 이꼴 홉스한테 국가야. 근데 어차피 홉스 입장이 아니잖아, 맞지? 그치? 근데 루소는 자연 상태 평화롭지. 근데 루소한테서 자연 상태는 국가가 아니라 사유재산이 발생하는 사회야. 그게 사회. 그러니까 루소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루소한테서는 사유재산이 발생하는 상태고 이게 이꼴 국가는 아니야.
그러면 자연 상태가 평화롭다는 건 누구의 입장이야? 루소 입장에서 그 점에서 사회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사회 상태가 구분됩니다라고 하면 루소는 해야 돼. 맞아? 근데 홉스는 되니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답이 정말 일단 이건 루소고, 그렇지? 응. 이거는 구분됩니다. 이거 루소 입장인데 답 맞다고 얘기해. 표시 안 해서 저 413번 고통의 완전한 결핍이 쾌락을 아이 에피크로스 잘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이. 알겠지. 네. 아니 네. 시험 때는 안 해요. 그렇죠. 자기 사랑의 준칙에 의해서 행위를 중복하는 것, 명령만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이거 뭐더라? 잠시만.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이게 잠시만. 이것만.
이거 나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준칙은 미안. 자기 사랑의 준칙은 단지 충고할 뿐이지만 도덕 법칙은 명령. 물론 자기는 잘했으니까 그 충고와 명령은 차이가 다를 수 있는 거야. 맞는 말이 그렇지.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안 맞다. 그렇지 않은 거잖아. 아니야. 그렇지. 자기 사랑에 따른 규칙은 선이지 아니잖아. 그럼 양성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수업할 때 했던 생각이 나서 해결하면서 이야기했어. 혼자 이 순간 일치했는데. 제가 이 니은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른 건 다 디귿이 무조건 아니라서 그치. 같이 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니은이 이걸 리을을 맞다고 해놓고 니은은 여기 있는 건데 니은에서 고민하다가 이걸 왜 처음 무슨 생각을 이게 심지어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생각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랬다 치고 그래.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제가 약간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저도 이거 아까 했던 거 떠오르니? 익숙하니?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기는 힘들잖아 사실 이거 같이. 근데 이걸 들으니까 아 그렇대 맞아. 잘했어. 잘했네. 제가 이거 딱 시험 끝나고 사실 반응을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뭐냐고 어떤 식으로 가능한.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찍었는데 오히려 저는 11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신기하더라고요. 3년 잘했어. 4번도 이거 어렵다. 4번 간신인데 이게 아 그래? 아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 네가 상대적으로 윤사보다 상대적으로 잘했나? 4번을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4번도 제가 헛짓거리 넣은 거예요. 다 틀어놓고 틀었어요. 에이. 생각할 뻔했어. 이제 끝났다. 내가 처음에 설득할 때 넘어왔어야지. 그때는 4번이 더 잘 나오는데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실력이 완성이 됐구만.